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주는 알려주중 TV 유정원 팀장입니다. 임신은 너무 축복받고 행복한 일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41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임신했을 때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저처럼 임신하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초기부터 출산 때까지 아기 용품 구매 준비부터 시작해서 출산 후 조리원에 산후 마사지까지 준비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초보 엄마 아빠들은 태어날 아기와 산모를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그때 또 중요한 태아보험도 준비하셔야 하는데 태아보험 말만 들어도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막막하고 또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제대로 가입하는 건지 아닌지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 예비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6가지만 알고 계시면 태아보험 가입은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예비 엄마 아빠가 태아보험을 가입하려는 이유는 임신 중 출산하는 과정, 그리고 출산 후에 생길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들에 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이유가 태아보험 가입의 목적 아닐까요? 우리 아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입하는 보험이 태아보험이잖아요. 그렇지만 태아보험은 태아 때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태어난 직후부터 보장을 받게 됩니다. 아가들 중에 간혹 체중이 적게 태어나거나 예상 주수보다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태아보험을 가입해 두시면 이때 발생하는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필요한 비용 등을 보장받으려고 준비하는 게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원래 태아보험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상품은 따로 없고요. 어린이 종합보험의 태아특약, 즉 태아할 때만 가입 가능한 담보들을 넣은 것을 흔히 태아보험이라고 해요. 가입하실 때 실손의료비와 종합보험 두 가지로 가입을 하는데 분리만 되어 있을 뿐 두 개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출생 전에는 질병 입원 일당이나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그리고 뇌성마비 진단비, 선천 이상 수술비 이런 담보들이 출생 후 보험료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되고 또 태아특약 담보들이 가입됨으로써 보험료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태아특약 담보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즉 태아에만 납입을 하는 담보들이며 출생 후 보험료에서 빠지니 보험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아보험은 22주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임신 중에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임당검사와 기형아 검사가 있죠. 12주에 기형아 1차 검사, 16주에 기형아 2차 검사 이런 검사들을 받은 후 이상 소견을 받게 되면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태아특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인 12주 전에 가입하시는 것을 저는 제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1차 기형아 검사 이전 가입을 놓치셨더라도 검사 후 이상이 없다면 2차 기형아 검사 이전까지는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태아보험 특약 가입 시기는 22주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1차, 2차를 놓치셨더라도 검사에 이상 소견이 없으시다면 22주 안에는 꼭 준비하시는 게 태아 특약을 준비할 마지막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 가끔 22주 지나면 가입 못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2주 지났다고 해서 가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태아 때 가입할 수 있는 태아 특약 가입이 안 됩니다. 즉 22주 지나서 가입을 하게 되면 선천 이상 입원 일당, 저체중아 입원 일당, 선천 이상 수술비 등과 같은 태아 특약들은 가입이 안 되지만 어린이 보험 가입으로 입원 일당이나 그 외 중요 질병 보장 등은 가입할 수 있으니 꼭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태아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가입하시기 전에 보험회사의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태아보험의 보장 대상은 태아지만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가뿐 아니라 엄마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는데요.
임신 중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산모가 5년 내 10대 질병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을 간편고지라고 합니다. 태아보험 가입 시 모든 산모님들이 간편고지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산모 특약을 넣거나 다태아이거나 혹은 고령 산모님일 경우에는 5년 이내 일반 고지로 좀 더 세세하게 확인을 한 후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가 질문서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 받으실 때 해당되는 내역들을 말씀해 주시면 인수심사 과정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2주 안에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 태아 전용 특약들 때문이죠. 태아 전용 특약에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저체중아 출생, 31주 이내 출생 진단, 장애 출생, 선천 이상 수술비, 8대 장애 진단 등 이런 특약들이 있는데요. 태어난 후부터 신생아 시기의 질병들을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장애 출생 담보는 태어난 후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 금액의 20%를 지급하는데 심한 장애일 경우는 가입 금액의 100%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3일째부터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에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임신 28주에서 생후 1주일 사이에 발생한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인해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했을 경우 일당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선천 이상 수술 담보는 아이가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수술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선천 이상 수술비는 다발성 선천과 특정 선천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설소대 수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혀의착증, 잠복고안, 스캔텐이라고 부르는 부위기 수술, 그리고 심방중격결손, 심신중격결손 수술도 선천 이상 수술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8대 장애 진단 담보인데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8가지 장애에 대해 진단금을 지급하는 태아 정형 특약입니다. 지금부터는 태아 특약과 더불어 꼭 가입해야 할 특약들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중복되는 특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3대 진단비입니다. 즉, 암, 뇌, 심장 진단비인데요. 암 진단비는 소아암 중에서 발병률 1위인 소아백혈병을 대비할 수 있는데요. 소아백혈병은 치료 기간도 길고 치료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죠. 또한 아이의 치료 기간 동안 부모님 중 한 명은 온전히 아이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 치료에 따른 비용을 위해서라도 암 진단비는 최대로 넣어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랑 심장 진단비는 뇌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터져서 뇌나 심장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조사나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는 경우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생아 뇌출혈로 보상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하시면 신생아 뇌출혈의 경우 가입 금액의 20%만큼 보상이 되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도 최대로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비슷한 혈관 질환의 한 종류인 심장 관련된 심혈관 진단비도 최대한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특약은 질병과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데요. 다치거나 아프고 난 후 몸에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낮은 3%부터 100%까지 후유장애율의 가입 금액을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에요. 세 번째는 골절 진단비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놀다가 운동하다가 혹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올 때 아이가 크거나 엄마의 골반 특성 등 여러 요인으로 신생아 쇄골 골절은 출산 과정에서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같이 준비해 두시면 좋겠죠. 네 번째는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도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지만 다쳐서 하는 상해 수술과 그리고 병에 걸려 수술하는 질병 수술비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특약인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께 필수적인 특약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배상해주는 특약인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TV를 넘어뜨려서 파손되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차를 긁게 되거나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가 걸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일상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꼭 가입하셔야 하는 특약입니다. 지금부터는 추천하지 않는 보상 범위가 좁고 중복되는 특약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5대 골절 진단비입니다. 이 담보는 모든 골절을 포함해서 보상되는 골절 진단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입니다. 화상 수술비랑 골절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상해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중증, 심한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담보들입니다. 앞에 이렇게 중증, 중대한 등의 조건이 붙은 특약들은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고 보상받기가 까다로운 편이며 보상 범위가 좁은 편이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태아보험도 다른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가입을 하실 때 만기를 정하셔야 합니다. 즉 30세까지 보장을 받을지 90세까지 보장을 받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30세 만기와 90세 만기의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30세 만기의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90세 만기에 비해서 보험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즉 보장하는 기간이 짧으니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등 보장 내용을 최대로 넣더라도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혹시나 30세 만기여서 중간에 아이가 큰 질병으로 인해 아프게 되면 30세 만기 후에 보험 가입이 힘들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30세 만기 시점에 계약전환 제도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100세까지 보험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30세 만기의 단점은 뭘까요? 30세 만기의 단점은 30세까지만 보장이 되므로 보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30세 이후에는 다시 보험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90세 만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90세 만기의 제일 큰 장점은 보장기간이 90세로 길다는 게 아무래도 장점이겠죠. 20년나 90세 만기로 설정하시면 돈은 20년간 내지만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요.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 하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는 필요한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30세 이후에는 보험료 부담이 아무래도 줄게 되겠죠. 90세 만기의 단점은 보장받는 보장기간이 긴 만큼 30세 만기보다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90년간 돈의 가치가 점점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화폐 가치의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보장기간이 긴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30세 만기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제 아기의 태아보험을 30세 만기로 가입했습니다. 저도 다른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나가야 하는 지출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고요. 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30년 후면 더 좋은 보험이 나올 거란 생각과 화폐 가치적인 부분도 고려했을 때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까지 태아보험이란 무엇인지, 태아보험에 꼭 추천하는 특약과 추천하지 않는 특약들, 태아보험 가입 시기, 30세 만기와 90세 만기 선택 여부, 그리고 가입할 때 중요한 고지 의무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태아보험은 필요한 보장을 가득 채워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특약들로만 구성해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위해 우리 애비 엄마 아빠가 고민을 거듭해서 결정해야 할 첫 보험이니 아무쪼록 잘 알아보시고 태어날 아이와 산모를 위한 최적의 보험을 가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태아보험 관련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알려주중 TV 유정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